안녕하세요. 용산구 재개발 전문 리치부동산입니다. 최근 용산구에서 소액 투자에 대한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또 증가한 것 같고요. 용산구 하면 대표적으로 매매 금액이 높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인식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2, 3년 전부터 용산구 지역 내에서 모아타운 사업이나 또 신속통합 재개발 이런 후보 지역 등이 속속들이 선정이 되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졌고 또 거래량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용산구에서 가장 매매 금액이 작고 투자 금액이 적은 그러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역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요, 용문동 38번지 일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나 또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이 함께 거론되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인 효창공원역에서 반경 500m 정도 이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효창공원역은요,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뀐 지역이 있고요. 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효창공원역 중심의 롯데캐슬, KCC 이러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를 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요. 효창동 일부 지역 또 원효로 1과 2부 지역은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은요, 각각 2022년 또 2021년도에 정비계획은 입안된 상태이지만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구역 지정을 위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과 별개로 공공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효창공원 아래쪽에 보면요, 3080 도심복합 공공사업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립되어 와서 세부 정비 계획이 지금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없는데요. 지금은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현금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대상 지역으로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3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쪽이 용문동 38번지 일대가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약 61,400제곱미터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1,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정비 사업을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효창공원역 일대에는요, 노후 주거 지역은 모두 아파트 단지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 건축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전달되는 내용에 따르면 모아타운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약 한 1,500세대 정도,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2,600세대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진행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이 역세권 500m 반경의 대부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해서 복합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세대수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경우에도요, 최근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요, 사업기간도 단축이 될 뿐만 아니라 분담금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먼저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대해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을 해서 심의 예산을 해보니 비례율이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주민평균 분담금도 7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성에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사업 유형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아타운 또는 신탁, 리츠 등이 주도하는 도시복합사업, 이것들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아지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 내에는 다세대 주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한 매물은 내가 보유한 자본에 맞춰서 매물 선정이 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신축 빌라 매물을 예를 들어 드린다면 대지는 4평 정도, 전입 면적은 5.4평 정도에 되는 신축 빌라가 매매 금액 5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를 감안을 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초반대가 될 것이고요. 신축 빌라는 작년 1월 10일이죠.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신축 빌라가 아닌 구축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된 지 10년 정도 된 구축 빌라, 대지 면적 5평, 전용 7평 정도 되는 매물이 매매 금액 5억 5천에서 5억 8천, 전세 금액을 활용을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3억 초반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지분이 큰 빌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8.7평, 전용이 14평 정도 되는 이런 투룸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매매 금액이 6억 5천, 전세는 3억 원, 실투는 3억 5천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매물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초기 단계의 작은 매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매물 선택이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리치 부동산을 방문을 해주신다면 좋은 상담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구에서 매매 금액이 제일 작고 투자 금액이 작은 용문동 38번지 일대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리치 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